안녕하세요. 2024년 5월 오늘은 인천항 관문준공 50주년을 맞아 항구도시 인천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개발되어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천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뜻깊은 의미로 다가올 텐데요. 인천항의 개발사를 통해 알아보는 관문준공 50년의 의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74년 5월에 인천항의 시작이자 중심인 인천항 관문이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관문을 비롯한 인천항 선거공사의 준공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관문이 준공한 1974년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약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었고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명실상부 우리나라 해상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관문이란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관문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항구도시입니다. 무려 10m 높이에 달하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빠지기를 반복하는데요. 인천을 비롯한 서해 쪽을 다니다 보면 바닷물이 빠졌을 때 아주 멀리까지 갯벌이나 모래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물이 빠진 곳에도 배가 들어오게 하려면 결국 바다 바닥을 아주 깊게 파야 하는데요. 이는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비용도 아주 많이 듭니다. 또한 깊게 파면 팔수록 배가 정박해야 하는 부두도 당연히 높아져야 하는데요. 그럼 또 건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또 설사 깊게 파서 배가 들어온다 해도 썰물 때에는 배와 부두의 높이차가 매우 커서 화물을 내리고 싣는 작업도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가둬놓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들어와 정박하는 주위로 길게 뚝을 쌓아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둬 마치 바다를 호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깊이 파지 않아도 항상 배가 뜰 수 있는 충분한 바다 깊이가 확보되니까요. 대신 뚝으로 막은 곳에는 거대한 수문을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설이 바로 관문입니다. 이제 관문이 인천항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시설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가시나요? 그럼 다시 인천항의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개항의 역사를 보면 인천항은 1876년 부산항, 1880년 원산항에 이어 세 번째로 1883년 개항되었습니다. 개항 당시에는 제물포항, 현재의 인천항은 수도 서울의 관문인 탓에 열강 세력의 각축이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일본인, 중국인, 서구인 등 많은 외국인이 몰려들었고 이러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이들 대부분이 조선과의 교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개항 초기 인천항은 자연 그대로인 상태로 대규모의 대외 교역을 감당할 부두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항구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점점 교역량은 증가하였고 이에 항만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져갔지만 당시만 해도 정부보다는 외국 상인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항 다음 해인 1884년 인천 상인단체가 소형 선박용 장교 1기와 석축 부두 1기를 건설한 것이 인천항 개발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이후 1893년부터 석축부두 증축을 비롯하여 팔미도와 소월미도의 등대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10개 항에 대한 항만시설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 이때를 기점으로 호안 석축 연장, 잔교 신설, 기관청사 건립, 진입도로 신설, 철도 인입선 신설, 하수도, 전등 등의 부대시설 개량 확장 공사가 1911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선박은 지금의 월미도 남쪽 외항에 닻을 내린 상태에서 소형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내항 부두로 나르는 이중 하역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결국 1883년 개항 이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인천항은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로 이어진 역사 속에서 인천항이 지닌 지리적 약점인 조석간만의 차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어 근대식 항만이라 불리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항만이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제병합 이후 식민 경제체제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에서 인천항은 본격적으로 근대식 항만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앞서 설명한 관문이 최초로 설치되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현재 운영 중인 현대식 관문과는 다른 소규모 관문입니다. 1911년 6월에 착공한 일제강점기 당시의 관문은 공사 시작 7년여 만인 1918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폭 18m, 높이 15m, 내외측 관문 사이 129m
5m 정도의 규모로 건설되었고 관문 안쪽으로 4,500톤급 선박 3척이 동시 접원할 수 있는 크기의 부두가 같이 건설되었는데요. 이 당시 부두 건설 공사에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인천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역사는 잊지 않아야겠죠. 일제강점기 관문이 있었던 곳은 현재 인천 내항 1부두입니다. 이 관문은 지금의 인천항 관문이 건설되기 전까지인 197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었고 부두시설은 인천 내항 1부두의 전신으로 지금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개발은 곧 인천 매립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해안선과 지금의 해안선을 보면 매우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1918년 준공한 일제관문과 제1부두가 인천 매립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18년 관문을 포함한 제1선거 건설 이후 월미도 안쪽으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월미도를 중심으로 북쪽과 소월미도 쪽으로 호안과 방파제가 건설되었는데요. 소월미도 남쪽, 바로 지금의 인천 연안부두가 선박이 항해하는 항로였습니다. 이렇게 항로의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 추가적인 부두 잔교와 기중기 설치 등의 부대 사업이 1932년까지 이루어져 인천항은 자연 조건을 극복한 근대식 항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상의 항만 개발을 통해 일제는 수출입 화물 60만 톤 처리를 계획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등 대외무역 발전에 따라 1919년에 이미 63만 톤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1927년 101만 톤, 1934년 138만 톤으로 화물량의 급증과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새로운 관문과 부두 건설을 계획하였는데요. 이 계획은 1선거와 접한 남측의 8,000톤급 관문과 기존 부두의 6.5배에 달하는 대규모 확장 사업으로 1935년부터 1946년까지 12개년 동안 계획하여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3년 공정 약 30% 상태에서 공사는 중단되었고 인천항은 일제의 병참기지로 활용되어 군수물자 보급로로 사용되다가 1945년 길고 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직후의 인천항은 어땠을까요? 무려 우리나라 수입의 90%를 담당하는 압도적인 비중의 수입항으로서 활성화되었는데요. 그러나 1950년 전쟁 발발과 그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인천항은 시설의 파괴와 더불어 군 전용 부두로 사용됨에 따라 상업 항만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1955년부터 이루어진 전후 항만 재건 사업을 통해 점차 시설이 복구된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시행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을 기점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에 연평균 8.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 이루어진 1966년부터 1971년 사이에는 무려 연평균 10.5%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와 발맞춰 드디어 1966년 4월 26일 인천항 제2선거 건설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최초 착공 시에는 당시의 열악한 재원 조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강점기 때 시작하여 1943년 중단된 제2선거 공사를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계획되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관문의 위치를 기존 2선거 입구에서 지금과 같은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문의 위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는데요. 우선 기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사용해온 소규모 관문은 더는 이용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안쪽을 이용하던 소규모 선박의 이전을 위해 인천의 그 유명한 연안부두를 새롭게 건설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연안부두가 건설되면서 소월미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월미도 안쪽 전체 해역을 대규모 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문의 규모도 당초 8,000톤급과 2만 톤급 각 1기에서 1만 톤급과 5만 톤급 규모로 확대하여 파나마운하 통과가 가능한 대형 선박이 인천항에 올 수 있는 현재의 인천항으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계획 변경은 사업이 착수한 1966년 이후인 1967년과 1968년 각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1935년 일제가 시작한 인천항 개발 사업이 무려 30년이 지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과거 계획 그대로 완성될 뻔하였던 것을 다행히 당시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와 미래 해운 항만 발전의 선구적인 예측 그리고 인천항의 원대한 개발을 꿈꾸는 모두의 결단을 통해 1968년에 드디어 지금의 현대적인 항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천항의 진정한 독립은 일제강점기 근대 항만 시설 바탕 위에 우리 손으로 직접 인천항의 미래를 그려낸 1968년이 아닐까요? 다시
인천항의 관문과 부두시설의 건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8년 대규모 항만 건설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계획한 준공 일정이 1970년에서 1974년으로 4년여 연장되었는데요. 관문의 규모도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외항 측 관문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비상시와 수리시를 대비하였습니다. 완성된 관문의 규모를 살펴보면 5만 톤급 기준 폭 36m, 높이 18.5m, 내외 측 관문 사이가 300m가 넘는 롤링 게이트 방식의 대형 규모로 건설하여 동양 최초, 최대 크기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관문 안쪽의 거대한 항만은 수면적 151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항상 일정한 수심을 유지함으로써 최대 10m에 달하는 조수관만의 차이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선박이 관문을 통과하여 내 외항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항은 관문 건설을 시작으로 관문 안쪽으로 1부두부터 8부두까지 건설하였어요. 그 뒤로 관문 바깥쪽으로 북항, 연안항, 남항을 지었고 현재는 송도 남쪽에 있는 인천 신항으로 확장하여 개발 중입니다. 지금의 인천항은 과거와 달리 바다를 깊게 파고 부두를 크게 지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였고 하역 장비도 좋아져 관문 없이도 10m나 되는 조석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항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1883년 개항 이래 140여 년, 인천항은 관문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인천항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관문이자 수출입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 바로 인천항 관문이 있습니다. 관문은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꿈꾸고 나아가려 합니다. 인천항 관문 준공 50주년을 함께 기념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